충주시가 충북 최초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외 연수가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해외 연수가 계속될 수 있게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허술한 장난감 지폐를 현금처럼 사용하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눈이 어두운 시장 노점상들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주시가 충북 최초로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한 해외 연수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됐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22억 3천만 원을 편성했고 조례에도 국외 체험 연수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이 많은 특성상 다리도 많은 일본. 일본을 다녀온 학생은 눈여겨본 다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간사이 지역을 둘러본 학생은 충주의 옛 조선 식산은행 활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호주를 다녀온 학생들은 귀국 후 아예 관련 자료를 책자로 묶었습니다. 올해 일본과 호주를 다녀온 충주 지역 고등학생 1,800여 명의 경험과 기록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4일에서 6일의 짧은 일정을 학교 수업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출발 몇 달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그 캥거루를 호주에서 고기로 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런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캥거루와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실어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했고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진로를 찾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충주 가나고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의 마음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 이후 야마다상의 안내에 따라 나카츠 지역을 함께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그리고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꿈을 위한 여행으로 건축이라는 분야에 대해 생각을 더 넓혀갈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수의 우수 학생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에게 기회를 주려는 노력은 장애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가 더 필요하고 돈도 더 들었지만 함께하는 소중한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학생이 가기 전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교사들끼리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을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가정에도 보내서 미리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22억 3천여만 원을 글로벌 해외 연수에 지원합니다. 올해 없었던 사전 답사 비용 5천만 원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해외 연수 항목을 명문화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세상은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다양하고 더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느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연수가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주 지역 고교 평준화와 함께 시작된 모든 고교생들의 해외 연수. 처음이라 서툴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 소중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과학영농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도약을 위해 어떠한 투자 유치보다 농업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과학영농을 내년 도정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한 개뿐인 공공형 스마트팜을 19곳까지 늘리고 작물별 지침을 만들 실증센터도 내년 안에 준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위해 콩고기 등을 활용한 대체육 개발이나 곤충 자원화를 맡을 식품기술 연구지원센터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누가 봐도 허술한 장난감 지폐가 한 전통시장에서 버젓이 현금처럼 쓰이다가 적발됐습니다. 눈이 어두운 7, 80대 고령의 노점상들이 주로 속아 피해를 봤는데요. 장난감 지폐를 구입해 대담하게 현금처럼 쓰고 다닌 30대는 구속 송치됐습니다. 보도에 이초원 기자입니다. 빨간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시장을 거닙니다. 이내 노점 앞에서 한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난 남성. 10여 분 뒤 같은 장소에 경찰이 나타납니다. 이 남성은 2,000원짜리 청국장 한 덩이를 사고 5만 원을 내 잔돈을 받아갔는데 알고 보니 남성이 내민 5만 원권이 가짜였던 겁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이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접어서져서 몰랐어. 돈을 거실러주고 저랬더니 펴보니까는 가짜 돈이다 너.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노점에서도 가짜 지폐를 내밀고 진짜 돈을 거슬러 갔습니다. 이 남성이 내민 5만 원권은 인터넷에서 한 장에 100원 남짓 주고 구입한 장난감 지폐. 정교하지 않은 장난감 지폐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모두 7, 80대 노인이었습니다. 3, 4만 원 수준인 하루 수입보다 많은 거스름돈이었습니다. 사람은 된장해 보이더라고. 5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냥 믿고 받았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돈을 거슬러 받은 남성을 대전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자택에선 버스표 여러 개와 장난감 지폐 3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절도 등 추가 범행 2건을 밝혀내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위패인지 여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고령의 그 상인들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은 최근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며 현금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짐에 따라 최근 중앙경찰학교장인 김모 치안감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충주 중앙경찰학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사건 브로커를 구속 기소한 뒤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를 짚어보는 연말 기획.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참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 충북에서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잊을 수는 없지요. 유가족들은 여전히 참사의 그날에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저 달력 속의 한 칸을 차지했던 특별할 것 없던 7월 15일. 하지만 올해부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안타까운 날로 남게 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단 2분 만에 물에 잠긴 680m의 지하차도는 1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주말에도 출근을 서두르던 직장인과 친구들과의 여행에 들떴던 대학생들. 그렇게 저마다 바쁜 하루를 보내던 사람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보통과 다름없이 이제 출근하는 길이었고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한 1, 2분 사이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책임 당사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분노가 일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틀 만에 감찰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본부도 꾸려졌습니다. 경찰은 물론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2번이나 바뀌도록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제방을 직접 원인으로 지목한 검찰은 지금까지 감리단장 단 1명만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참사 피해자들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어두워도 숨막힐 듯 밀려오는 공포감에 30대 청년은 직장을 잃었고 창고 같은 데 들어가면 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삼촌은 지금까지도 조카가 희생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조카가 바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뭐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그래서 한 번도 낙골당도 가지를 않았고. 결국 유족과 생존자들이 나섰습니다. 유가족 모임을 결성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더 이상 기다리지만 않겠다며 자체 조사위원회도 꾸렸습니다. 검찰 수사만으로 밝혀낼 수 없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규명하고 6년 전 29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떠한 참사라도 잊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참사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남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건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회복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남아서 쉽지 않아요.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올해의 시민운동 1위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시민운동과 단제고 정상 개교를 위한 도민행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청주시청사 본관 철거 반대운동과 청남대 대청호 개발 반대운동, 도의회 음주추태 해외연수 규탄 등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꼽은 10대 시민운동에 포함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조만간 쏟아질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의 복잡한 공정 없이 간단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건식 재활용 기술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10년 안팎. 일부는 다시 배터리로 쓰이기도 하지만 재사용이 어려운 폐배터리는 원료인 금속을 뽑아 재활용해야 합니다. 광산이 아닌 폐배터리에서 광물을 캐는 건데 앞으로 수명을 다한 배터리가 쏟아지는 만큼 재활용 기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과정을 3단계로 간단하게 줄이는 동시에 찌꺼기나 폐수 없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지질자원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적어도 5단계를 거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다 쓴 배터리를 통째로 부순 뒤 1200도 이하에서 살짝 녹여 걸러내기만 하면 리튬이나 니켈 등 금속이 포함된 덩어리와 고운 흑연으로 분리해 95% 회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파쇄하고 열처리한 다음 체가람을 통해서 금속과 흑연으로 분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산업에 응용이 쉽습니다. 열처리 과정도 기존보다 200도 이상 낮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데다 화학물질로 녹여낼 필요가 없어 폐수나 찌꺼기 발생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실험 결과 배터리 금속 원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료의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로서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와 또 국내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모두 적용이 가능한. 최근 특허 등록까지 마친 이번 기술은 올해 안에 관련 국내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2024년) 새해 첫날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제천 청풍나루에서는 오전 7시 20분부터 해맞이 유람선을 운행하고 보은 3년 산성에서는 소원빌기와 떡국 나눔 행사가, 그리고 증평 보강천 사곡교에서는 군민안전기원제 등이 열립니다. 또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와 충주 종댕이길 2주차장 등 도내 해맞이 명소마다 크고 작은 행사와 공연이 마련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어제 청주시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비로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청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시민 알뜰센터 행복 나눔 카페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어 청주 김한과 의원과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도 청주시청을 찾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떡국떡 400상자를 기탁했습니다. MBC 충북의 김은초 기자와 강창묵, 한경수 PD가 MBC 충북 시청자위원회 상을 받았습니다. 물새는 아이오닉6를 연속 보도한 김은초 기자와 생방송 활기찬 저녁의 강창묵, 한경수 PD는 사회를 감시하고 지역의 이모저모를 다채롭게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해 올해 시청자위원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MBC 충북 시청자위원들은 최근 청주 눈썰매장 시설 붕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공익적인 방송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 알 권리를. 충북에 살고 있는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충북에 취업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충북도 내 17개 대학의 졸업 예정자 1,2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5%는 충북에 취업하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 충북을 취업 희망 지역으로 선택한 학생은 9.9%에 불과했습니다. 취업 희망 기업 유형으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희망급여는 월 평균 307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전시 지휘시설로 쓰였던 청주 당산 터널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충북 대표 랜드마크 조성 방안 등 3가지로 청주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안하면 됩니다. 응모 기간은 내년 2월 14일까지며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갖춰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산터널은 지난 1973년에 지어져 50년 동안 각종 훈련에 쓰이다 보강공사를 거쳐 지난달부터 임시 개방됐습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낙관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청주와 충주, 제천의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5로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 오르면서 기준값 100을 넘어섰습니다. 항목별로는 현재 생활 형편은 하락했지만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 또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또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청주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1조 9,2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 구축과 청주 다목적 체육관 건립,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또 우암분구 침수 예방 사업 등입니다. 청주시는 특히 국회 심사에 적극 대응해 오근장동 복지거점센터 증축 사업 등 11건에 대해 82억 원을 증액했다며 이번 국비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2023년 충청북도 투자유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26개 기업 1조 5,412억 원의 투자와 2,247명의 고용유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 충주시는 2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시군으로 평가됐고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 보조금 지원, 또 충북 레이크파크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실시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에서 영동군이 1위에 선정됐습니다. 영동군은 도내 업체 공사 용역 계약 실적으로 823건, 458억여 원을 기록했고 도내 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구매 실적은 40건, 11억 2천만 원에 달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